사랑합니다. 2장 교원의 권리와 의무 및 역량. 교원의 권리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의무는 따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 및 역량을 함께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자, 사실은 근데 권리보다 의무가 훨씬 더 내용이 더 많고 또 더 까다롭기도 하고 생각할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사실 권리보다 의무가 더 좀 중요하겠죠. 아무래도요. 제가 이렇게 서클맵으로 기록하는 거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소극적인 의무, 적극적인 의무, 이제 이쪽에는 의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냥 이 서클맵 양식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내용을 다 못 적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용을 너무 많이 적는다는 것이 다는 아니니까요. 일단 뭐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질문도 한번 적어 보시라고 했고요. 주요 내용과 생각을 같이 기록하면 좋겠습니다. 뭐 내용이 많아지면 뒷장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은 제가 그냥 또 막 이렇게 목록형으로 이렇게 적어보는 것보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기록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적은 거 한번 보고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잠겼죠. 오전에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지금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후 3시 반인데 피곤해가지고 요즘에 수업이 너무 많아서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원의 의무는 적극적인 의무, 소극적인 의무. 이제 제가 어제 권리 영상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의무에서 적극적, 소극적에 구분하는 거는 적극적인 의무는 교원의 교육 활동과의 관계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 그러니까 꼭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직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인 의무는 해서는 안 될 것을 금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 뭐뭐의 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적극적인 의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첫 번째는 그렇죠. 교육과 연구 활동의 의무겠죠. 가장 기본이 바로 교육 활동입니다. 교육 활동이 고도의 전문적 행위로서 기능하고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는 1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 학기 단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연속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또 이제 한 학기를 기준으로 1년간 되어 있고요. 또 이게 학교 급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속적인 연창과 연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죠. 그리고 이제 특히 시대와 사회가 빠르게 변함에 따라서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전문성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노력이 바로 뭐겠습니까? 연구죠. 연구. 네. 자발적인 노력이 연구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교사가 1년에 몇 시간 이상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를 좀 다르게 표현해서 연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냥 내가 그 교재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 교재 연구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요구하는 또 여러 가지 이 교과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이 진로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연수입니다. 제가 어제 교원의 이거를 제가 혹시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야. 빠뜨렸나요? 잠시만요. 여기에 있군요. 네. 법정 의무 교육이 있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이거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몇 시간, 인성 교육 몇 시간,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몇 시간, 아동 학대 및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 몇 시간, 심폐소생술 및 하임리히법, 이건 보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권, 성희롱, 성폭력, 생명 존중, 요즘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개인정보 보호, 네, 부패 방지, 이건 청년과 관련한 거죠. 그러니까 청년과 관련해서는 어제 했던 그 의무, 교사의 의무이고요. 권리이고요. 청렴의 의무도 있고, 지금 이제 해야 할 청렴의 의무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의무, 소극적인 의무와 관련된 이런 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권리 교육도 있지만, 교권 교육은 권리 교육이지만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 놓은 게 바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각각 별도의 그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요. 이걸 한 번에 그냥 묶어서 30시간 정도로 하나에 2시간씩 혹은 1시간, 어떤 건 3시간 이렇게 묶어서 30시간으로 하거나 이런 연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교사는 기본적으로 연구가 기본인데, 이거의 그 그러니까 이걸 확인하는 그 최소한의 확인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연수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연수는 1년에 기본적으로는 60시간입니다. 그래서 60시간은 최소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방금 그 의무 교육 연수도 있고 그 외에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교사의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는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교사의 그 바른 도덕관, 인격적인 품위, 이거에 가장 이제 기본이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교사가 좋은 교사가 되기 이전에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되냐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제가 그냥 리을자 이렇게 써버릴게요. 죄송해요. 네,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만, 자,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이 바른 도덕관과 인격적 품위.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 교직 윤리와도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교사이든 사립교사이든 사실 학원 강사이든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 서는 모든 이 교사 혹은 강사들은 바른 도덕관과 인격적 품위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원이 아니면 이런 연수 프로그램과 혹은 본인의 개인적인 뭐 독서라든지, 그쵸? 독서라든지 혹은 교사들 간의 연구단체, 그 교직단체와는 달라요. 연구회라든지, 연구회. 지금은 연구회도 있고 또 혹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 전학공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도덕관과 인격적 품위 혹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적 품행과 인격적 성숙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사실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고, 교사가 완벽하지 않아도 노력하려고 하고 이런 그 자질이 있다면 그래도 실수라든지 잘못에 대해서는 뭐 책무성은 있지만
인격적으로 굉장히 이 선생님이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실수나 잘못은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실수와 잘못도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 성찰하고 노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려고 하는 자질조차도 부족하다.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예비교사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가 충분히 노력해야겠다 라고 하는 의지와 열정과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질이 부족하다가 아니고요. 네,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죠.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연수와 이 교재비가 교육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게 교직윤리죠. 그러니까 앞에서 1장에서 우리가 교직윤리를 뭐 어떻게 하란 말이지 라고 했지만 그거는 사실 딱 그 교직윤리에 대해서 뭐 연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고 아주 상황별 다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 윤리를 지도하고 학생에게는 학습 윤리를 지도한다고 했어요. 학습 윤리란 뭘까요? 학습 윤리? 네,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내가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남의 걸 보고 베낀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 학습을 위해서 정진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학습 윤리가 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엄청 많을 테니까요. 그걸 찾는 거죠. 그거는 학생들과 같이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일일이 다 뭐 얘기를 해줄 수는 없지만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기 초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까 라고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이걸 통해서 학생도 개개인의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이거 자체가 인성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교사는 이제 연수라고 하는 게 있잖아. 그럼 연수 받으려면 무료 연수도 있지만 연수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네, 유료 연수도 많거든요. 내가 모든 걸 무료는 아니에요. 또 교사마다 개인별로 자기가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니즈, 내가 좀 관심 있는 것을 배우고 싶을 때는 그게 다 갖추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연수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교원 연구비를 줍니다. 교원 연구비는요. 자, 교원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급하는지는 궁금하시죠? 얼마 안 됩니다. 뭐 매달 월급에 포함되는데 이것도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원 연구비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월급 교사들의 월급 명세서를 제가 한번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교원 연구비 지급이 여기에 있죠. 네. 이게 경력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 교사는 특정직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직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위와 직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직위와 직급에 따라 또 약간씩 다르기도 해요. 저도 정확하게 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수석교사가 제 직급이긴 한데 예, 직위와 직급 수석교사로서 그런데 교원 구분도 수석교사이긴 하지만 현직이 처음 아이고 잠시만요. 네, 좀 전에 전화가 와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죠. 제가 한 20분 정도 회의하고 왔는데 갑자기 저희 그 교사 확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 교사가 우리 학교에 교장교감 선생님 빼고 우리가 45학급이니까요. 50명이 넘거든요. 네, 전남교사까지 하면 일단 뭐 한 50
한 몇 명 되는데 뭐 52명, 3명, 50명이라 보고 그 중에 10분이 되니까 지금 수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네.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별로 중고등학교는 교과별로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교과에 이렇게 교사 확진이 되면 뭐 수업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는 수업 못하고 다른 교과로 대체해서 하고 그나마 동교과에 선생님이 계시면 그분이 보강 수업을 할 수 있으면 네, 대강을 할 수 있는 그거가 안 되면 교과 시간표를 조정해서 수업을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네, 그래서 좀 끊어져 버려서 네. 이 교원 연구비는 교사 직급마다 약간씩 달라서요. 이제 경력이 이제 초임에서 몇 년까지는 좀 뭐 몇 천원 차이 안 나요. 5천 원 단위로 차이 나서 뭐 45,000원, 5만 원, 5만 5천 원, 6만 원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급여는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나이스에서 급여를 업무 포탈 시스템 그 나이스에서 자기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가족 수당과 시간의 근무 수당은 정액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몇 시간 이제 우리 출근한 그 근무 시간이 몇 시간 정해져 있으니까요. 네, 그거에 대한 정액분이고 이제 초과되는 거는 초과 수당으로 나와지죠. 그리고 이제 뭐 월마다 다른데 본봉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경력이 30년이거든요. 네, 경력 30년인데 본봉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 각 호봉 간의 차이가 너무 적어서 실제로는 교사 급여가 이제 초임은 굉장히 급여가 좀 센 편인데 경력에 비해서는 급여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 자, 그러면 교원 연구비가 이제 이렇게 차등 지급되는 6만 원이 최대예요. 6만 원이 최대고 그 밑에 5만 5천 원, 뭐 5만 원, 4만 5천 원부터인가 아마 이것도 자꾸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교원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이죠. 아마 5만 원 정도가 최하였던 것 같은데 5만 원으로는 교원 연수 하나 정도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부족한 거는 또 이제 교사 개인 사비를 드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결국에는 나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네. 자, 그렇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좋고, 네,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는 만큼은 우리가 답해드리거나 뭐 같이 생각해 볼 문제면 같이 생각을 해보거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의무는 선서, 성실, 복종의 의무입니다. 자, 이걸 보니까 조금 뭔가 약간 거부감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이유는 네, 우리가 이제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 기관장 앞에서 이때의 소속 기관장은 사실 학교장 앞에서는 이렇게 선서하진 않습니다. 언제 하냐면 처음 임용할 때, 취임할 때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교육감, 예, 그 정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제 법령을 준수하고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임무를 수행함을 내용으로 임명권자 앞에서 선서한다. 이 임명권자가 뭐 기본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인데 지금은 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감으로 권한이 이양되었거든요. 내려왔기 때문에 교육감입니다. 그래서 처음 임명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 경상남도 교육청 아니면 어디죠? 교육연수원에서 네. 뭐 경남이 아니라 서울이든 다른 지역에 가시면 또 그 지역에 알맞는 곳. 예, 그래서 처음에 거기서 이걸 아마 받으시면서 그 임명장 그
그 교원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공무원 임용장을 받으시면서 아마 이런 선서를 하실 겁니다. 이 선서에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공무원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 거죠. 국가공무원법을 그래서 따르고 있습니다. 자, 선서를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갖게 하려는 것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실은 이거는 공무원뿐만 아니고요. 모든 그 직장마다 준수해야 할 나름대로의 그 안에서의 기본적인 그 규칙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면은 그 회사 안에 비밀의 엄수가 있겠죠. 그 뭐 기업 비밀. 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혹은 그 기업체 안에서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혹은 교원은 교원으로서 뭐 군인은 군인, 경찰은 경찰 그 자체 준수해야 할 법령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는 그런 성실의 직무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라는 거. 네,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래서 전 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성실의 의무 위반은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교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와 잘못을 했는데 이게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실수나 이런 게 있다면 뭐 잘못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거꾸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이잖아요. 이럴 때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디까지로 볼 거냐 하는 거죠. 이거에 관한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 있지만 일단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이 복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성실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종이라고 하는 말은 좀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이걸 성실하게 한다는 건 거기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걸 뜻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법령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소속 기관장의 뭐 명에 의해서라든지 뭔가 이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의무는 적극적인 의무, 품위 유지와 청렴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제가 그 교직 윤리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특히 뭐 표창을 받거나 이럴 때도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했거나 뭐 청렴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이럴 때는 그 표창 대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평소에 굉장히 중요하고 교육감 이상 표창을 받을 때에는 이거를 공지를 해서 만약에 여기 이 사람이 그런 거에 반하는 게 있다면 신고하라고 합니다. 그런 게 만약에 들어왔을 때는 표창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뭐 사실 딱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나하나 딱 규정을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품위 유지에 어긋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반 사례는 밑에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국민의 수호자, 국가 수호자와 국민 봉사자로서 손색이 없는 인품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걸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공직 사회에 그거를 손상시키거나 뭔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위반 사례. 첫 번째는 성범죄.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폭행 및 폭언. 이걸로 인한 법률 위반, 상해, 특히 학생 체벌과 욕설. 이거는 매우 큰
겁니다. 당연히 성범죄는 바로 구속감이니까요. 이거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 특히 이제 학교 비방이나 이런 거와 관련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약에 이제 요즘에는 교원들 중에서도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명한 유튜버들이 있는데 함부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 대해서 물론 이제 교육의 어떤 잘못된 방향과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는 있겠죠.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비방과는 다른 거예요. 비판과 비방은 또 다르죠. 그래서 가끔 이제 유튜브에서 만약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신고가 들어왔다 이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적법 논의가 들어가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윤리 위반, 표절이나 허위 논문, 연구 실적 중복 사용. 이거는 교사로서 교사의 기본 의무가 연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위반을 했다 이런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교통질서 위반, 무면허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하는 게 음주운전, 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지금은 이게 갈수록 강화되어서 이제 음주운전에 만약에 이제 적발되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 표현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창원시에 근무하고 있는데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고 이게 바로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거 됐을 때는 그 형사 고발을 당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게 교사로서의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반되어 있는 사례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근무지를 하위에 다른 곳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그 권리에서 하향 직렬 강임이라고 했는데 그 강임에서 직급과 직렬 이동은 우리 교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를 하향된 곳, 그 밑에 근무지가 가나 다라 급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급지다. 그러면 나급지나 혹은 나급지가 아니고 요즘에는 제일 마지막 급지로 쫓겨가더라고요. 예, 요렇게 됩니다. 우리 사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분이 왜 잘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저기 거제나 뭐 남해라든지 저쪽에 이렇게 라급지가 있는데 그 시골로 갑자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쫓겨가는 꽤 많습니다. 작년에 무더기로 있었고요. 올해 22학년도 말고 작년에 21학년도에는 무더기로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제 그러니까 미리 이제 지금 우리 예비교사로서 함부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품위유지 의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이제 이게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판단 기준이 굉장히 추상적이다 하는 겁니다. 방금 우리 이제 좀 전에 그 여러 가지 위반 사례는 있었으나 사실 이게 또 아주 명확한 것도 있지만 좀 모호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이제 법정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자기가 나의 억울하다라고 해서 만약에 거기에 대한 쟁송 제기권, 네, 나는 이거 억울하게 고충 심의를 뭐 제기하거나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한동안 이게 벌어지니까요. 그래서 특히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아까 그 명예훼손 혹은 뭐 학교 비방
아니지만 뭐 의문이나 그 문제점을 제기했다거나 이랬을 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일부 사생활 제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의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렴의 의무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청렴이란 사익을 위해 자신의 특수한 지위와 직책을 남용하지 않고 공직을 정직하고 성실하며 책임있게 수행하는 공직자의 도덕성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말이죠. 이 도덕성.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이제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는 거, 그죠? 사례를 받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뭔가를 증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고받는 거. 1절.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교사 간에, 교직원 안에서도 안 되고 학부모, 학생도 안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 절차와 엄격한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행해야 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 내가 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교원의 권리와 권위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전제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늘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적극적인 의무는 비밀 엄수의 의무가 되겠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거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엄수해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제 뭐 그럼 뭐뭐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 다 이게 모든 것을 다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정해놓은 건 있거든요. 그 외에는 이제 논의가 필요한 거고요. 반드시 이제 문의를 해봐야 됩니다. 교장교감 혹은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직무상 비밀문서 혹은 법령에 의한 비밀사항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부에 공개될 경우에 특히 이제 신상과 관련된 거, 부당한 이익 혹은 개인의 특정인의 이익과 관련된 거, 권리와 관련된 거 이런 비밀 보호와 관련된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교사는 학생의 신상 정보나 기출 문제 이거는 매우 큰 거죠. 이거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아이고. 네. 자, 그래서 아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교원의 의무 중에 이제 소극적인 의무입니다. 자, 이제 사립학교도 당연히 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국공립 그 교원이 따르고 있는 이 규정이 있으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거를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가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특히 교원이 하고 있는 이거를 그대로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소극적인 의무는 다 금지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했죠. 첫 번째 정치활동 금지.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의 뭐 주관적인 그런 건 있겠지만 그걸 함부로 이렇게 뭐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건 좋지만 특히 그걸 교육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학생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여기에서 특히 이제 이거죠. 여기 있는 네네네 정당이나 여기에 가입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당에 가입은 안 되지만 이제 정치 자금 제가 그 연말정산할 때 저희가 거기에 기부금을 내는 거는 가능해요. 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선거에서 이런 것들, 네, 그쵸. 그리고
요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문서 이런 것도 안 되고 기부금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하게 하는 거 이런 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이나 보복으로서 이익 불이익을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자, 이거에서는 뭐 혹시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는 읽어보면 다 잘 이해가 다 되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 장을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 네, 왜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 네, 보장하고 있는 이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여러 중요한 말들이 있지만 가치 중립적인 진리 교육이 보장되도록 네, 그래서 친해입니다. 이건 네. 사립학교법에도요 면직의 사유에 면직이라 하는 것은 파면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잘리는 거죠. 네, 거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이거를 했을 때 면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거 노동조합도 원래는 네,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활동은 왜 금지하고 있느냐,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이걸 말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신분이라 하면 또 앞에 나오는 여러 그 공무원법과 이런 것들을 조금 들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도요. 교사도 사람이고 시민권자잖아요. 그래서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 예,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교사들끼리 뭐 이제 막 강요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강요를 통해서 그 신고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만 서로 이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의식을 갖기 위해서 과연 지금 뭐 바른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업의 연장으로 해서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한 수업 중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이게 정치적인 색깔이 너무 진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한때 정교조에서 그런 수업들을 했을 때는 매우 강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때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교사의 양심의 중립성을 좀 지킬 필요가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자, 정치활동의 금지가 좀 길었죠. 네, 집단행위의 제한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 정도 됐는데 자, 집단행위 제한 국가공무원법에 이제 앞에 우리 이거와 관련해서 정치활동의 금지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또 집단행위를 원래는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어오다가 그 노동조합 일체의 쟁의 행위는 안 되지만 이제 노동조합을 인정은 했어요. 교직단체로서의 노동조합의 성격이 강한 교직단체는 인정했으나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단행위란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네, 이해는 되시죠? 이제 헌법 제7조 1항에 따른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걸 통해서 직무가 공백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습권 보호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국민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과 이제
맞물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논쟁과 법정 싸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직장 이탈 금지입니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학교장입니다. 혹은 교장 대행인 교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그래서 공무원 복무 규정에는 근무시간, 근무일, 연가 개유 및 허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도 이를 준용합니다. 직장이탈 금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중에 해당되는 것이나 시간에 근무를 지시했을 때에는 이것도 해당이 됩니다. 소속 상관에게 허가를 신청했는데 만약에 허가가 있기 전에 이탈했다면 이것도 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겁니다. 사립학교 마찬가지로 국공립교원에 의해 그대로 따르고요. 자, 잠깐만.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 복무 규정, 네, 복무 규정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 3장에 교원의 복무에 다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는 이거는 굉장히 또 논의가 요즘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저도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제가 강의하는 거는 뭐 물론 제가 보수는 받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제가 이제 예비 교사들을 강의하는 이거는 저희 수석 교사의 직무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라서 이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요즘에 뭐 그 유튜브 하는 것도 내가 직무와 관련해서 뭔가 이게 선의의 목적으로 한다면 그거는 가능하고 또 대신에 그 직장에서의 근무 시간 이외에 그거는 뭐 근무 시간 이외까지는 아니지만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하여튼 뭐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그래서 이제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다음에 또 이제 스스로 경영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및 뚜렷한 업무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사기업체 이사 감사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왜 다단계 처음에 한 20년 전에 저 기억하는데 제가 아주 좀 어릴 때 제 선배님이 그거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게 처음 생겨났을 때니까 좀 뭐 처음엔 그거에 대한 제재가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해짐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단계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을 경우에 허가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의무까지만 하고 역량은 직접 저희 또 다시 따로 영상을 올리거나 직강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